자, 오늘도 스맥다운 후토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으로 드루 맥킨타이어가 등장을 하죠. 하지만 등장할 때 코디 로즈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마이크웍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드루는 코디에게 공격을 당했고 보안 요원에 의해 드루는 같이 퇴장했고요. 그리고 코디 로즈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로얄 럼블에서 자신을 탈락시킨 드루에게 분노를 드러냈고, 그리고 레슬매니아에서 경기하게 된 펑크와 로만 레인즈, 로얄 럼블 우승자 로만 레인즈가 펑크에게 도전을 선언했죠. 그 둘의 대립도 잠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드루 맥킨타이어는 레슬매니아에 챔피언으로 등장하지 못할 거라는 식으로 코디 로즈가 얘기를 하면서 세그먼트를 끝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코디 로즈가 니갈디스한테 어떻게든 드루 맥킨타이어와 재경기를 하려고 막 화를 내는데, 여기에 이제 니갈디스가 네가 레슬매니아 가려면은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통과하고 우승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선전도 못하게 할 거라고 경고를 날립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좀 진정하면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 리아 리플리 이오 스카이 대 줄리아 키아나 제임스의 경기. 승자는 리오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또 한 번 방어에 성공합니다. 뭐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경기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뭐 리아랑 리오는 항상 잘하니까 잘하던 대로 했고, 줄리아도 원래 잘하는 선수잖아요.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그리고 키아나 제임스가 로얄 럼블에서도 활약했고 요새 계속 활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면은 키아나 제임스가 줄리아의 US 챔피언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좀 둘이 서먹서먹한 느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둘은 처음 뭉쳤을 때나 지금이나 아직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사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야 이런 공적인 상황에서도 가까워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미즈 대 카멜로 헤이즈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카멜로 헤이즈가 이겼고요. 타이틀이 안 걸려 있었어요. 그냥 미즈 한번 혼내주겠다고 카멜로가 얘기를 하면서 치러진 경기인데, 카멜로가 아주 가볍게 승리를 거뒀고 마지막은 카멜로 헤이즈가 퍼스트 48을 날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드 브레이커. 그리고 다음으로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래시 레전드 첼시 그린 티파니 스트래튼의 경기가 있었고, 일단은 결과 얘기하기 전에 이 대진을 보고 와, 이 세 명 다 엘리미네이션 챔버 갈만한 선수들인데 이 셋 중에 한 명만 들어가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움이 미리 들었고요. 결과는 티파니 스트래튼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첼시 그린이 이길 뻔한 걸 티파니 스트래튼이 가져가면서 승리를 한 건데, 여기서 관중 분위기가 첼시 그린이 이기길 바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티파니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다들 첼시 그린이 이기길 바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들어가진 못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첼시 팬이기 때문에 첼시 그린이 못 들어간 게 매우 아쉽지만 나중에 패자부활전 경기가 있다면은 그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어설프고 애매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 셋이 뭔가 많이 안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래시 레전드가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뭔가 합이 잘 안 맞더라고요, 이들과. 그리고 티파니도 좀 어설펐고 첼시 그린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안 된 느낌이고 뭔가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느낌? 그래서 이 경기 보기 전에는 이 셋 다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첼시 그린이 마지막에 코스트코 코스트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이아 잭스가 핀을 방해하면서 첼시 그린이 핀을 못 따냈는데, 제가 볼 때는 WWE가 첼시 그린을 사람들이 더 응원하게끔 좀 유도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첼시 그린이 반응이 좋다는 거를 제작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더 이용하고 있는 느낌. 첼시 그린한테 더 시련을 주면서 팬들이 응원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킷 윌슨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찐 남자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재수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뭐 로얄 럼블에 출전했던 남자들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그리고 건방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아무나 나와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오바페미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 로에 오바페미가 워 레이더스를 막 제압하는, 경기도 아닌데 막 제압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사실 지난주에는 오바페미가 경기
경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무가내로 워 레이더스를 공격한 거고, 이번 스맥다운 같은 경우는 공식 경기로 킷 윌슨을 제압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공식 경기를 한 브랜드가 오바페미가 선택한 브랜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찍먹을 했다고 해야 될지, 오바페미의 진짜 브랜드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졌네요. 그러고 나서 또 드루 맥킨타이어가 나옵니다. 해서 드루 맥킨타이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하기도 전에 제이콥 파투가 나와서 드류를 공격했고, 또 보안 요원이 나와서 파투를 말렸고요. 그리고 드류는 또 도망가고,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백스테이지에서 니갈디스가 파투에게 코디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이 경고를 줬고, 그리고 파투는 다음 주 예선전이니까 일단 오늘은 집에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엔 드류는 또 얘기하지 못했고 파투는 쫓겨났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경기로 신스케 나카무라 대 타마통가의 경기가 있었고, 이 경기는 타마통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백스테이지 장면으로 자니 가라가노가 어떤 박스 위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무기력증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파트너가 AEW로 가버렸죠. 물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엑시엄한테 져서 이렇게 무기력에 빠진 걸로 나오는데, 약간 지금 자니의 상황도 빗대어서 각본을 연출한 게 아닐지. 아무튼 그렇게 무기력에 빠진 자니 가라가노 옆에 캔디스 르레가 있었고, 캔디스 르레는 지나가던 프렉시엄한테 내 남편 이렇게 만드니까 좋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있던 모터시티한테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게 자니는 더 큰 좌절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자니 가라가노가 앞으로 어떤 캐릭터를 가져갈지, 어떤 스토리를 맡게 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스토리로 갈 수도 있지만, 최근 AEW로 간 토마소 치암파를 분명히 의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니 가라가노를 좀 푸시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리브 모건 세그먼트가 진행이 됩니다. 닉 알디스의 소개로 리브 모건이 나왔고, 라켈도 같이 나왔어요. 록센은 같이 안 나왔고 해서 리브 모건이 나와서 이제 역대 최고의 로얄럼블 우승자가 나왔다고 하면서 자기는 모든 걸 갖췄다는 식으로 막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은 어떤 챔피언이든 도전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뭐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라커룸 안에 코끼리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라켈을 지목한 거였어요. 지난 롯데 라켈이 월챔십 도전에 실패했죠. 근데 이 코끼리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라켈이 피지컬이 커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 뭐 아무튼 리브가 라켈을 지목을 했고, 라켈이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이드 카길이 나와서 뭐 어차피 네가 날 선택하면 나는 레슬매니아에서 너를 박살 낼 거다, 이렇게 본인의 자신감을 보여줬고, 그리고 리브 모건은 본인이 스테파니 바케르를 선택한다면 우리 라켈이 너한테 도전할 거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르딘 그레이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2대2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니갈디스가 2대2 경기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2대2 매치가 바로 시작됩니다. 경기는 조르딘 그레이스가 기습 롤업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경기 중에 제이드 카길이 오폭으로 조르딘 그레이스한테 슈퍼킥을 날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라켈 로드리게스도 실수로 리브한테 빅풋을 날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해서 뭐 제이드 카길이랑 조르딘은 원래 막 대립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리브 모건하고 라켈도 어긋나고 있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리브 모건이 라켈을 막 노려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라켈은 좀 억울해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했고요. 제가 볼 때는 팬들이 리브 모건을 응원하긴 하는데 라켈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좀 조성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잘 어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팬들이 라켈이 챔피언이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이 라켈의 포지션이 참 애매해졌습니다. 리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뭐하고, 나중에 리브를 제압하는 역할을 하기도 뭐한, 그러니까 이게 다 반응이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아무튼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백스테이지에서 제이드 카길이랑 조르딘 그레이스가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니갈디스가 가가지고 너네 다음 주에 챔피언십 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엔 이 둘의 챔피언십이 다음 주 경기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류가 또 등장합니다. 중계 테이블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방해꾼 2명이 사라지는 덕분에. 해서 드류는 마이크를 잡고 지난 로에서 본인을 깐 펑크와 로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막 비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통합 WWE 챔피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설명을 하면서 역대 챔피언들을 막 언급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팬데믹 시절에 챔피언을 이끌었던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통합 WWE 챔피언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로만이 자신이 아닌 펑크를 선택한 거를 이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펑크는 연약하고 자신은 이제
이제 가족이 없이 홀로 남겨진 로만을 꺾을 만한 선수기 때문에 로만이 펑크를 선택한 걸 이해한다는 거죠. 자기를 골랐으면은 꺾였을 테니까. 그리고 로만과 펑크는 보여주기식 대립을 막 한다. 거기에 열중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은 세계 최고의 선수와 싸우기 위해 막 다른 선수들이 싸우는 그런 경쟁 속에 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드류가 본인의 세그먼트를 끝을 냈고 그렇게 퇴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릭 윌리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드류한테 자신감을 막 내비추면서 본인이 이제 나중에 도전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드류는 가소롭게 보면서 그냥 가볍게 경고를 날리고 퇴장하죠. 그리고 트릭 윌리엄스는 다음 경기 관전을 위해 중계 테이블 옆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인 이벤트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솔로시코와 랜디 오튼 알레이스터 블랙의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랜디 오튼이 승리를 하면서 엘리미네이션 챔버에 참가하게 됐고 이 마지막 장면이 아주 재밌었어요. 랜디 오튼이 알레이스터 블랙한테 RKO를 했고 알레이스터 블랙이 바로 링 밖으로 나가면서 핀을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랜디 오튼이 아쉬운 표정으로 블랙을 막 바라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솔로시코아가 일어나서 랜디 오튼한테 사모안 스파이크를 막 하려고 해요. 막 준비를 하는데 랜디 오튼이 뒤에서 싸움을 느꼈는지 뒤 돌지도 않고 바로 솔로시코한테 RKO를 하면서 랜디 오튼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랜디 오튼의 참가를 알리면서 이번 스맥다운이 끝이 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사실 무난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스맥다운 각본진이 스맥다운 선수들로 뭔가 스토리를 쌓고 싶은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쌓이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나마 쌓이고 있는 게 카멜로 헤이즈인데 뭐 카멜로 헤이즈는 이미 꺾은 선수들과 계속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와이어트 식스는 계속해서 MFT만 신경 쓰고 있고 뭔가 스맥다운 브랜드만의 색깔이 좀 더 뚜렷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기는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한 주 한 주 어떻게든 억지로 스토리 만들어서 가는 느낌이고 코디가 욱해서 나오는 것도 계속 반복되니까 좀 지겨워요. 뭔가 이 스맥다운 로스터들의 캐릭터들이 입체적으로 못 가는 느낌 더 흥미를 돋구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스맥다운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